안녕하세요. 자극적인 인문학입니다. 오늘은 애니메이션 플란다스의 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플란다스의 개는 물론 원작 소설도 있습니다. 19세기에 나왔던 원작 소설도 있지만 우리에게 플란다스의 개 하면 70년대 중반에 일본 후지TV에서 방영했던 세계 명작 극장 시리즈 애니메이션이 마치 원작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에서 플란다스의 개 하면 애니메이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TV 애니메이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서 말씀을 이어나갈까 합니다. 세계 명작 극장 시리즈는 우리나라에서도 방영이 많이 됐었죠. 플란다스의 개 이전의 시리즈가 바로 알프스 소녀 하이디, 그리고 플란다스의 개 다음 시리즈가 바로 엄마 찾아 산말리, 유명한 3부작이었습니다. 자, 플란다스 지방은 플랑드르의 이제 영어식 발음인데요. 플랑드르 지역은 유럽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역사적 순간마다 아주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었던 곳이었고, 또 한때는 네덜란드, 벨기에가 구분이 되지 않던 시절에는 오늘날의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통칭하는 지역이기도 했지만, 현재는 벨기에의 앤트워프시를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을 플랑드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저도 그냥 풍차가 나오니까 네덜란드구나 생각을 했지만, 이 플랑드르 지역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까지 생각하면서 보시면 이 애니메이션이 유럽의 역사를 공부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작품은 유럽의 역사를 공부하는 좋은 소재도 되지만, 저는 오늘 이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슬프고 핵심적이었던 부분, 바로 네로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마르크스와 프로이트의 이론과 함께 파헤쳐 볼까 합니다. 먼저 마르크스 이야기를 좀 해보죠. 자, 네로는 아로의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결과적으로 앤트워프 상당에서 얼어 죽는데, 사실상 강요된 자살이죠. 아로의 아버지에 의해서 강요된 자살인데, 아로아의 아버지는 이 애니메이션에서 부르주아 계급으로 나옵니다. 물론 배경이 농촌 마을이긴 했지만 그 배후에 앤트워프라는 자본주의 대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플랑드르 지역도 자본주의화하고 있던 그 시기입니다. 19세기에. 자, 이 시기는 마르크스가 살았던 시기이기도 한데, 자, 아로아의 아버지는 네로가 내내 못마땅해 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가난했고 일은 안 하고 그림만 그리고, 사실상 10살 정도밖에 안 된 소년한테 일을 안 한다고 뭐라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됐지만, 어쨌든 아로아의 아버지는 자본가 부르주아 계급을 대표하는 캐릭터인데, 이 자본주의 사회가 네로같이 일도 안 하고 가난하고 그림만 그리는 이 게으름뱅이 사람들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가 병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당시 자본주의 사회를 인식하는 자본주의 스스로의 방식이었는데, 마르크스는 이 방식에 반대를 던진 최초의 사람입니다. 마르크스가 통찰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로아의 아버지가 네로를 보듯이 자본주의의 일탈로 봤던 네로 같은 소년, 이런 자본주의의 일탈이 그것이 없어지면 자본주의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런 일탈적인 상황이
자본주의 사회의 필연적인 산물이고 자본주의 사회가 잘못되어 있다는 그런 그 상황을 나타내는 증상이다라고 봤습니다. 이것이 마르크스 통찰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고 나중에 락강이나 지젝 같은 정신분석학자들에 의해서 잘 정리가 됩니다. 특히 그 마르크스 이론을 많이 공부했던 지젝의 책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에 보면 유태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태인이 따돌림 당하는, 유태인이 문제가 있어서 따돌림을 당했다라기보다는 그 유태인을 끌어안고 있던 사회에, 특히 자본주의 사회죠. 자본주의 사회의 내재적인 모순이나 문제점들이 유태인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봅니다. 즉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밖으로 드러난다고 보는데, 이것을 뭐 좀 어려운 용어로 사회적 증상이라고 봅니다. 다시 애니메이션 얘기로 돌아오면, 자, 네로는 아로아의 아버지나 마을 사람들이 봤던 것처럼 네로가 없어지면 그 마을이 다시 건강하고 근면한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 자체가 갖고 있는 모순과 문제점이 네로라는 모습으로 밖으로 드러난 것 뿐입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통찰이죠. 즉 아로아와 마을 사람들은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그런 부분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런 인식을 억압하고 자신의 문제들을 네로에게 투영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네로가 죽은 이후에야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네로의 죽음은 물론 뭐 어린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으로서만 본다면 그냥 슬픈 이야기로만 봐도 되지만, 네로의 죽음은 마르크스가 통찰했듯이 당시 자본주의 사회가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그 방법이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는 그런 것을 잘 말해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르크스의 이론으로 네로의 죽음을 해석해 볼 수도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프로이트 이야기인데요. 네로의 죽음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과 아로아의 아버지가 굉장히 그 죄의식에 시달리는 장면이 이제 거의 마지막에 나오죠. 즉 아로아의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은 마르크스의 통찰을 뒤늦게 알아차린 겁니다. 즉 네로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아로아의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 자신들이 갖고 있던 내면의 문제와 모순이 네로라는 모습으로 단지 나타났을 뿐이라는 것을 뒤늦게 압니다. 그래서 굉장한 죄의식에 시달리죠. 또 네로가 아로아의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2000프랑이라는 돈을 주었는데도 자기가 꿀꺽하지 않고 갖다 줬다는 점, 마을 사람들이 네로의 우유 배달일을 일부러 뺏었음에도 불구하고 네로가 그렇게 착한 소년이었다는 점 때문에 굉장한 죄의식에 시달리죠. 네로가 죽어가던 무렵에 좀 때늦은 후회였지만 사람들은 네로를 찾아서 미친 듯이 그 겨울밤 온 마을을 뒤집니다. 아로아의 아버지와 그의 집사 한스, 이 사람들이 가장 네로를 괴롭힌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정말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네로를 찾아 헤매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또 네로의 친구들이었죠. 조지와 폴이 마을 성당의 종을 막 울리면서 마을 사람들을 전부 깨워서 네로를 찾아야 한다고 막 울먹이는 그런 장면이 아마 이 애니메이션의 아주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네로가 죽어가는 과정에 마을 사람들이 갖는 죄의식, 그리고 네로가 성당에서 얼어 죽은 다음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하늘로 데려가죠. 이런 종교적인 연출, 즉 죄의식과 종교적인 기원을 결합해 본 것이 바로 이제 프로이트 후기의 대표적인 사상이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종교의 기원을 죄의식이라고 봤습니다. 죄의식에는 여러 가지 어떤 양상이 있겠지만, 특히나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 이거는 뭐 실제로 그런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다기보다는 프로이트 이론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어떤 요청된 일종의 이제 가정인데, 태고적 문명 이전에 모든 여자들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못마땅해서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살해합니다. 그런데 곧 이내 그 아버지를 살해한 거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죠, 아들들이. 그래서 그 아들들이 고안해낸 게 어떤 종교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보기에 종교는 죄의식에 의한 강박적인 신경증이 보편화된 것이다. 이런 말을 자신의 이제 책에서 합니다. 자, 플란데스의 개에서도 그런 것을, 프로이트의 이론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 사람들의 죄의식과 네로의 죽음이 종교적으로 승화하는 것을 이렇게 연결하면서 연출하는 그런 방식, 이런 분명히 프로이트의 이론으로 어떤 의미 있는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1997년에 원작 애니메이션의 일종의 뭐 리마스터판, 일종의 뭐 트리뷰트, 뭐 헌정, 이런 의미로 볼만한 그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개봉을 합니다. 근데 그 극장판에 보면 아로아의 이야기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의 방식으로 이제 첨부되어 있는데, 원작 애니메이션에서는 이제 나타나지 않은 이야기지만 97년 극장판에서는 아로아가 네로의 죽음 이후에 수녀가 됐다는 설정이 나옵니다. 수녀가 돼서 네로처럼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아이들을, 불쌍하고 가난한 아이들을 이렇게 보살피는 그런 수녀님으로 등장을 하죠. 아로아는 분명히 네로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끝까지 네로를 믿어줬던 친구지만,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네로가 사실상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충격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충격과 죄의식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종교적으로 승화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프로이트가 봤던 것처럼 죄의식을 종교적으로 승화하는 일을 아로아가 대신했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플란다스의 개를 마르크스와 프로이트의 이론과 함께 한번 살펴봤는데,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론 자체나 설명이 허술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플란다스의 개라는 전 애니메이션도 인문학 고전들과 함께 바라보면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해석의 지평이 열린다, 그런 시도를 제가 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고 플란다스의 개를 다시 한번 보시면 더 재미있고 새로운 의미를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